네, 거듭되는 증시 조정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떠나는 투자자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최근 증시에 개인들만 참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또 직접 투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개인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많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 기간을 따져보면 외국인 기관 못지않게 개인들의 이탈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며 카카오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런 주식들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새로 투자를 해보려는 수요가 따라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사고 파는지 거래 대금을 추적해봤더니 올해 들어서만 매달 1조 원씩 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에서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한 28조 원 정도씩 오가던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는 20조, 이달 들어서는 17조 원으로 1년 만에 10조 원가량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들 중 상당한 비중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주식을 바로 매매하기 위해서 이제 증시 주변을 돌고 있는 자금을 대기성 자금, 투자자 예탁금으로 부르거든요. 이 자금 역시 70조 원 가까이 아주 크게 늘었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또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3조 원대까지 줄었으니까 7조 원 정도의 자금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작년 6월보다도 줄어들었네요. 아주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금이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새로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B2 이것을 신용공여 잔고라고 파악을 하는데 이게 작년 9월만 해도 한 24조 8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20조 원. 역시 이렇게 빚을 통해서 새로 투자해보려는 자금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금리 상승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올 들어서 뭐 개인들이 한 9조 원 가까이 사들였다라고도 하니까 한 500만 명 정도가 투자하는 그런 주식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많은 주주들이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담고 있죠. 하지만 데이터를 또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응원하던 주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됐던 소액 주주들이 올해 들어서는 이탈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국민주 삼성전자만 해도 작년 9월 기준으로 소액 주주가 518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6만 명까지 거의 1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다른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01만 명이던 주주가 191만 명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쭉 10위까지 대형주 기준으로 또 봤을 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처럼 많이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이 모두 2만 명씩 주주를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요즘 이제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빠져서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 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장을 따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조금 오르고 내려갈 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한국 주식을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많이 대부분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뭐 떠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높여야 되는 게 최근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상품으로는 만족하기 어렵고 주식시장의 어떤 경험들을 이전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상대적으로 이 펀드 전문가들에 맡기는 상품들은 인기가 좀 시들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산운용 업계 동향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의 순자산이 85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25조 5천억 원, 3.1%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빠져나갔는데 펀드는 늘어난 거죠.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는 PB들의 의견도 주식에 직접 투자는 대체로 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금리 인상을 만회할 수 있는 배당주 펀드, ETF, 리츠처럼 투자 방법들을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리츠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난 리츠 스펙 투자 현황을 박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증시에 입성한 코람코 더원 리츠. 이거래 연속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코람코 리츠에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률이 인기를 끌며 상장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공모가 대비 약 28%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4%가량 하락했고 같은 달 상장한 6개 기업 중 5곳의 현주가가 상장 당일 주가를 밑돌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으로 꼽히는 리츠가 배당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각되며 주가 상승률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리츠가 지금 5%에서 6%, 좀 많이 나오는 거는 6% 이상의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속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리츠 랩도 이제 나오고 있고 연금 같은 데서도 리츠 상품들을 지금 편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증시 피난처로 스펙 투자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시장이 악화되며 투자자들 사이에선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고 스펙 상장을 택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은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해 해산하더라도 공모가의 연평균 1.5%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약세장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상장 스펙 8곳의 주가 상승률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상황. 스펙의 합병 성공률은 60% 수준에 그쳐 주가가 이상 과열되는 것에는 유의해야 하지만 공모주로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겐 제격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금리 상승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리츠와 스펙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는 가운데 이달 27일 신한 스펙 9호와 28일 신형 스펙 7호가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듣고 보니 뭐 상당히 좀 솔깃한 방법들인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좀 발빠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실 유동성 앞에 좀 장사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 틈새 투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지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 금리 상승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특히나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유형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 투자자들이 주목한 상품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우선은 금리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앞서 이제 박혜린 기자가 정리해준 리츠 그리고 배당으로 만회하려는 투자자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축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수익을 보장받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ELS 상품을 통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간의 수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리는 투자자들로 나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가와 관계없이 배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실물 자산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가면 그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또 매력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이 개별 리츠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돼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은 좀 고점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안이 될 상품이 바로 배당주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베트남처럼 배당을 잘 주는 우량 대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골라서 모아 투자하는 상품인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지금 한 9% 정도 거의 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와 비교를 하자면 이들 상품은 1년 수익률이 최고 한 24%에서 30%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그럼 좀 범위를 좁혀보자면 연간에서 넉 달간에 한 3, 4% 정도 아주 수익을 내는 그리고 최고 5%짜리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 이 금융주, 오늘 실적을 발표한 우리금융이나 또 하나금융 그리고 메리츠증권 이런 금융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주가와 별개로 배당을 연 5%, 많게는 7%씩 확보를 해서 이런 기업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담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방어해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배당주 펀드라는 거는 투자의 어떤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오래 투자할수록 더 유리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히기는 하는데 네. 배당은 첫 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수익이 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낮은 가격에 담아서 주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투자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 기간 대비 어떤 복리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해주는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도 어떤 주가의 그런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양단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호하는 투자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도 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 금융주 같은 것들은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두 배당 가지가 수익률과 다 함께. 가능한 방식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수익성이 좀 보장이 된다는 개념인 거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떨지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짧은 어떤 시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 자금을 좀 많이 굴리는 이 개인 중에서도 뭐 억대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분들은 수익이 당장 급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수익을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선택지 바로 파생결합증권 ELS를 찾고 있습니다. 보통은 코스피나 뭐 미국의 S&P 500 같은 큰 지수를 따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지수형 상품에 따르는 상품을 투자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덩치도 아주 크고 실적도 좋은 빅테크를 이용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테슬라 주가를 지금 이 차트로 보면 6개월 안에 이제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뭐 내지는 뭐 1년 안에 40%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연간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증권사가 확보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 주가에서 보면 테슬라 주가는 한 1,199달러 정도에서 지금 76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달러로 회복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등락률을 봤을 때는 여기서 설마 반토막이 날까라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ELS라는 그런 상품에다가 기초지수로 담아서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확보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럼 ELS를 활용하는 방식의 기업들이 정말 많으냐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지수를 따르는 상품들도 있지만 반도체 기업인 AMD라든가 또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을 활용해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수익을 확보해주겠다라는 그런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산관리 리포트를 또 내놓은 걸 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2, 3년 뒤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 전에 나왔던 테슬라의 실적처럼 이 아주 우량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3, 4분기에서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많이 실망을 해서 직접 투자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주라든가 펀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량한 기업에 안전장치를 걸어둔 종목형 ELS를 쓰거나 아니면 좀 더 나는 변동성을 더 줄이고 싶다라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수를 따르는 간접 투자 상품들을 활용해서 이 시장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우량 기업인 건 맞는데 지수가 20% 이상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을 언제나 사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긴 합니다. ELS 상품 같은 경우는 호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뭐 바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있고 그런 겁니까? ELS 같은 경우에 지수형은 보통 3년 정도를 만기로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1년 단위 내지는 6개월 단위로 또 좁혀서 계단형으로 이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에 따라서 상환해주는 조건들이 달려 있거든요. 가령 테슬라도 이제 종목 한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의 1년 정도의 주가를 보는 거예요. 지수는 이제 길게 봐도 되지만 종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아주 클 수가 있으니까 위험은 줄이고 1년 안에 많이 빠지지 않으면 뭐 40%가 빠지면 내지는 6개월 안에 한 20%만 빠져도 그 이상 안에서 이제 주가가 지켜준다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거라서 사실 어떤 정도의 그 이상의 하락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ELS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옵션들이 부과가 돼야 될지 ELS를 가입할 때는 그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걸 따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은행에서 많이 권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실 어려운 투자 상품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ELS 외에 지난번에 저희 시간에서 한번 다뤘었지만 은행권에서 또 이 파생결합 증권을 활용한 다른 상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은 수수료도 많이 나가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고 또 ELD로 이제 변형된 상품 같은 경우도 팔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살아남아야 우리가 다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LS가 뭐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대비했을 때 설마 코스피가 지금 2,700이지만
다시 1,400이 올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조금 더 정보를 모아가다 보면 투자의 기준점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이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오늘 유튜브 제목은 삼성전자 하락할 때 20% 틈새 상품 찾아간 동학개미 이렇게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금리 오를 때는 배당, 애증의 삼성전자 잠시만 안녕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